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출생률 감소,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소비 등으로 가는 상가는 미래가 없죠. 상가 투자는 앞으로 피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유튜브 같은 인기 많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빈 상가 건물 보여주는 거, 상가 공시 보여주는 거. 부동산 검색하면 자주 뜨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상가를 정말 크게 지어놨는데 이제 비어있어요. 엄청 비어있어. 뭐 이런 것이 뭐 특정 지역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뭐 서울이라고 얘기가 될 게 아니라 서울은 더 심하고 이게 공실이. 예. 근데 서울은 좀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서울에 비싼 그런 이제 그 상가 지역이 이제 가로수길하고 경기단길이잖아요. 여기 엄청 비싸잖아요, 여러분. 가로수길은 강남구 신사동, 경기단길은 이제 용산구 이태원동. 이쪽 동네인데 이쪽에 공시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공시라는 건 뭐냐 하면 상가가 비었다는 거고, 상가가 비었다는 건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이제 사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서울은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경리단길하고 가로수길은 절대 임대료를 안 낮추더라고요. 예. 뭐 다음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낮춰요. 비싸거든요. 살벌하게 비싼데 아니 왜 나갔겠냐고. 만약에 비싼 임대료를 내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 먹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잘 나오면 뭐 비싼 임대료 내더라도 장사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가로수길 경리단길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이제 서울도 보면 번화가에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사 먹지 않아. 막 줄 서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긴 하는데 이걸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붐빌 정도로 많이 사 먹진 않아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 사람이 많으면 보통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인근 거리는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지오디님. 예,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서울에 건물주들이 꼰대들이 많거든요. 나이 드시는 이제 영감님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서 이제 임대료 낮추면 다 낮춰야 되니까 아마 그게 싫은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비어 있어요. 계속. 예. 확실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느 음식점에 막 몰려가지고 막 많이 사 먹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보면 유명한 어느 길거리도 가보면 휑합니다. 이게 많이 휑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 같은 경우에 노량진이 뭘로 유명하냐면 컵밥으로 유명하죠. 컵밥. 근데 컵밥 장사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원래 컵밥이 한창 인기 많을 때 막 줄 서서 뭐 그랬거든요. 사가지고. 재견이 컵밥이 뭔지 모르시죠? 컵밥이 뭐냐 하면 그냥 이제 밥에다가 가축 야채를 넣고 이제 볶아서 비빔밥처럼 주는 거야. 계란 후라이 얹어가지고 케찹 발라가지고 거기 이제 이 종이 케이스에다 밥 얹어가지고 아니면 컵 같은 데다 얹어가지고 숟가락 하나 주고 이제 걸어가면서 먹는다 아닙니까? 이제 서서 먹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아니 밥을 먹을 거면 식당 가서 먹어야지 왜 서서 먹냐 하는데 아마 수험생이다 보니까 아 처음 들어본다고요? 예. 참고로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서울 사람이 컵밥을 모른다는 게 신기하네요. 유명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노량진 컵밥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컵밥 구경을 하려고 있잖아요. 이제 노량진 수험생이 아닌데 오는 사람도 있어요. 컵밥이 싸거든요. 서울 음식 중에서. 근데 지금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노량진에 컵밥 거리가 많이 안 열려 있습니다. 문 닫았어요 이게.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노량진을 안 찾아요. 예. 원래 노량진이 모든 어떤 수험생들의 메카였거든요. 관악구 신림동과 더불어서. 근데 신림동도 그렇고 동작구 노량진동도 그렇고 둘 다 요즘에 좀 예전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인강을 듣거든요.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내가 굳이 그 학원 건물까지 와가지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태블릿 PC나 노트북만 있으면 어딜 가든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도서관이나.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학원 입구 쪽에서 막 줄 서가지고 좋은 자리 맡으려고
이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안 돌아다니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장사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밖에 음식을 마음대로 사 먹을 만한 그런 이제 지갑 사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데 강남 같은데 김밥은 4,500원이잖아. 뭐 강남 김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더 들어갔냐 그런 거 없잖아요. 일반 김밥이에요. 거기 뭐 참치김밥, 뭐 깻잎김밥 이런 거 해버리면 더 올라가. 5,000원 넘죠. 한 줄인데. 아니 김밥이 무슨 고급 음식도 아니고 꼴랑 한 줄 먹는데 5,000원 내야겠냐고. 두 줄이면 10,000원이잖아. 좀 넉넉하게 먹으려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김밥 두 줄 라면 시키면요 한 16,000원이야 이게. 서울 강남 기준으로. 강남 기준으로. 그렇다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돈 다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밖에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해도 내가 지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섣불리 사 먹기가 겁나요. 이제 올해부터 사람들이 좀 지갑이 쉽게 열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12,000원짜리 김밥도 있다고요? 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안 가는 이유가 젊은 친구들은 이제 쿠팡으로 배송하는 게 편하니까 굳이 먼 데까지 가서 이제 음식을 사 먹거나 장을 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상가로 재미 보는 시대는 간 것 같아요. 완전히 간 것 같아요. 지금 비어있는 것도 많으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돈이나 월급 받으면 가족 손잡고 신발, 옷, 장난감 사러 주말에 구경 갔었던 건 이제 추억으로 남는 거죠. 영원한 건 없어요. 10몇 년 전만 해도 은퇴 시 상가 대출 끼고 매매하는 게 노후 대책이었죠. 인구 감소, 전 국민 스마트폰 사용으로 오프라인 상가 가서 사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자영업은 아주 힘들 거예요. 밤 8시 넘어서 드라이브 한번 나가보세요. 상가들 불 꺼져서 어두워요. 특히 저는 신기한 게 서울은 그래도 건재할 거 생각, 서울이 이렇게 망가질 거 생각 못 했거든요. 지방도 사실 안 좋은데, 제 의견이 동선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선 의외로 공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서울은 그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찾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도, 롱런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서울이 이렇게 좀 몰락할 거 생각 못 했어요. 서울에 그런 거리가 많잖아. 예를 들어서, 그, 동대문도 있고, 뭐 저기 용산도 있잖아요. 거기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이게. 물론 거기 이미지가 안 좋긴 하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낙원상가 같은데 악기 파는데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좀 함을 간 것 같아요. 이제 예전 같은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명절에 돈 받잖아. 그러면 이제 어디 문방구나 아니면 뭐 사고 싶은 거 사려고 시장이나 아니면 시내 같은 거 가가지고 마실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마실 나가는 것도 없어지겠네요. 이제 문방구도 없잖아. 요즘 문방구도 많이 없죠. 옛날에 가장 부러웠던 게 문방구 아들내미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방구는 그냥 문구 제품, 뭐 체육복, 문제집만 파는 곳이 아니라 거기 장난감도 팔고 뭐 가게나 오락실을 겸하는 곳도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세뱃돈 받으면 애들이 그 문방구에 지내던 장난감이죠. 미니카하고 이런 거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꼭 문방구 앞에 있잖아요. 미니카 트랙 있죠. 혹시 아십니까? 미니카 트랙까지 설치해가지고 애들 용돈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블랙보드 사고 그리고 이제 베어링하고 이제 그 이제 미니카에 다는 거 세팅해가지고 그거 이제 레일에 돌리고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 이제 그런 건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뭐 요즘 애들 미니카 모르니까. 인구 감소, 전국민 스마트폰 사용.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요즘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특히나 오프라인 상가가 많이 감소한 데는 뭐 쿠팡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이 큰 것 같습니다. 중번당. 예, 이 중번당 3대장이 좀 오프라인 상가를 많이 붕괴시킨 거 한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중고나라 있겠지만 뭐 번개장터, 당근마켓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운동화 같은 것도 굳이 매장가 살 이유가 없어요. 요즘 매장 장사 안 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가보면 잘 되는 거 없죠. 왜냐, 이제 새 운동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잘 이제 발품 팔면 뭐 시중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예. 뭐 번개장터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새 물건도 팔잖아요. 새 물건 파는데 자기가 이제 뭐 사이즈가 안 맞거나 아니면 안 신어가 짱 봐놓은 거 이런 것도 파니까 그런 거 이제 또 싸게 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운동화를 매장 가서 살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전자기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요즘에 안 쓰잖아. 스마트폰 다 되니까 뭐 라디오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리고 오프라인이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싸면 가겠는데 이게 단점이야.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컴퓨터 부품 같은 것도 뭐 다나와나 아까 말씀드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이용하면 더 싸요. 더 싸. 그렇지 않나 여러분? 굳이 용산까지 와가지고 막 덤탱이 씌인다거나 굳이 지하철을 타고 이 먼 데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굳이 내가 매장 가서 살 이유가 없어요. 매장 가면 더 비싸. 이게 뭐 조이스틱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쓰는 메이크 스틱 같은 것도 뭐 중본당 같은 데서 이제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같은 데서 구입하면 조이스틱은 강가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15만원 주고 샀던 거 뭐 10만원, 뭐 8만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오프라인에 이거 파는 것도 없거든. 조이스틱은 파는 것도 없어. 오히려 중고나라 나 이제 중고 사이트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물론 사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기의 위험성. 저도 사기 당한 적 있어요. 예전에 아이팟 비디오 샀다가 사기 당한 적 있습니다. 예, 그 인간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상금 5만원 내라고 해서 냈는데 소식이 없어. 그때 당시 중학생이도 기억나는데 머리 피도 안 맞는 것이. 그래서 이런 중고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쇼핑몰 사이트가 많이 온라인에 잘 돼 있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뭐 이 물건 찾으려고 먼 길까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떤 물건의 종류나 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뭔가 오프라인에서 하면 뭔가 돈 아깝다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두드러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프라인 중에 건재한 곳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많았죠. 예전에도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역사의 뒤안길을 사라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오라실이 대표적이잖아요. 오라실도 PC방과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전 같은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